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실질적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안내부터 제가 드리자면 품질 경영 기사, 물론 뭐 산업 기사도 있습니다. 품질 경영 기사, 또 산업 기사 이 이제 교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고, 이제 저자는 백재욱 또 이정훈, 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책의 볼륨이 꽤나 이제 두껍고, 혼자 공부를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사실은 책만 이제 있으면 이런 두꺼운 교재를 뭐 다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뭐 선택해서 봐야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와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되죠. 그죠? 핵심, 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뭡니까, 좀 알기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가 될 거고,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 2강, 3강 정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두꺼운 책을 머릿속에 100% 이제 다 이제 넣는다기보다는 어떤 이 책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또 핵심적인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수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 이 책 전체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요약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아무래도 책 자체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 앞쪽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1편이 품질 경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편이 통계적 품질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편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편 통계적 품질 관리부터 해서 우리가 강의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페이지는 이제 19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리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나가면서 책도 나중에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편은 품질 경영 개론이라 그랬고요. 2편이 이제 SQC죠, SQC.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조금 이제 당겨 보면 QM 개론. 그래서 1편 자체가 어땠냐 하면은 1편 자체가 자, QM 개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편이 SQC죠, SQC. 그죠? SQC입니다. SQC이고, 그다음에 3편이 실험계획법입니다. 3편이 우리가 뭐 실험계획법이고, 그다음에 4편이 이제 생산관리. 그죠? 생산관리. 그다음에 5편이 이제 신뢰성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무래도 저는 SQC라고 이제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강의 순서 역시 어떻게 이제 잡느냐 하면은 SQC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험계획법을 하고, 강의 순서는 뭐 1번 SQC를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 2번째 실험계획법을 하고, 그다음 3번째 생산관리를 하고, 그다음 4번째 QM 개론을 하고, 5번째 이제 뭐 신뢰성 관리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 산업 기사는 실질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이제 공부하기 가장 쉬운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리적인 부분은요, SQC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험계획법도 수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4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론이고, 신뢰성 쪽도 어느 정도 수리가 있게 됩니다. 수리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QM에서 1차에서 20문항이 나오죠. 1차에서 20문항. 그 다음에 SQC에서 20문항, 실험계획에서 20문항, 생산관리에서 20문항, 신뢰성에서 20문항이 나옵니다. 100점 만점이 됩니다. 100점 만점. 그러면 20문항이 100점 만점 되려면 한 문항당 5점이라는 거죠. 그죠? 5, 20이니까. 그래서 5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100점짜리입니다. 그죠? 100점짜리 이렇게 되겠죠.
100점짜리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내가 이제 획득한 점수가, 물론 이제 산업기사는 여기까지만 시험을 칩니다. 내가 획득한 점수가 이게 80점이다. 뭐 이것이 이제 40점이다. 이것이 이제 65점이다. 뭐 70점이다. 뭐 이렇게 될 거고, 기사까지 치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이거는 90점이다. 이렇게 맞았다면,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 보입니다. 60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꽈락은 이제 가장 낮은 과목이 지금 낮게 이제 획득한 이제 과목이 2과목인데, 이것이 이제 40점 맞았다 하면 이것은 이제 꽈락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꽈락은 35점부터입니다. 40점 미만부터 꽈락이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0점 미만, 40점 이하가 아니죠.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꽈락이 속하지 않아서 또 60점 이상, 160점 이상이 되어서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럼 합격 1을 기준으로 자, 여기 이제 합격 1입니다. 그죠? 합격 1. 자, 합격 1이 있습니다. 합격 1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년 이내에 2차를 합격하시면 됩니다. 2차. 자, 2차로 가게 되겠죠. 그죠? 2차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왜냐하면 1차에 합격했기 때문에 2차를 치고 2년 동안 유효하다. 2년 동안 2차만 계속 치면 됩니다. 그러면 2차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QM, SQC, 실험계획, 생산관리, 신뢰성 통 합쳐서 10문항에서 뭐 한 15문항, 많게는 뭐 17문항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15문항 정도 내외로 이제 보겠죠. 그죠? 15문항 내외로 이제 나오고, 뭐 1번 다음에서 뭐 분산, 평균을 구하시오. 다음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5점. 그 다음에 2번에는 뭐 설명하시오 해서 뭐 4점. 그럼 3번 해서 4번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총 한 15문항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럼 요 뒤에 있는 요 배점을 다 더하면 몇 점이 나옵니까? 100점이 나오겠죠. 100점 거죠. 100점이 될 겁니다. 100점. 그러면 내가 1번은 맞췄어. 1번에 맞췄으면 5점 획득이죠. 5점 획득. 2번은 틀렸어. 그러면 2번 틀렸어. 4번 날라갑니다. 그죠? 4점.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획득한 점수를 다 모았을 때 100점 만점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60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최종 합격 처리를 하게 되겠고, 여러분께 이제 합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죠? 기사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2차에 가게 되면 부분 점수가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 3번, 4번 문제가 자, 다음을 푸시오 이렇게 해서 배점이 한 10점 정도 굉장히 큰 건데, 안에 보면은 이제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4번 안에 보면은 뭐 다음 뭐 푸시오, 또 그 다음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뭐 푸시오 해가지고 한 문제가 안에 보면 아가야 문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위에 거는 맞추고 밑에 거 틀렸다 하면은 위에 거 맞췄다 해서 한 부분 정도 5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와 산업기사는 부분 점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획득은 획득, 뭐 아예 획득하지 않으면 획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배점이 큰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지시라고, 부분 점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맞추든지 아예 틀리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다음 구하시오 했는데 뭐 중간에 풀이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보거든요. 풀이 과정이 사람이 맥입니다. 채점을 하게 됩니다. 맥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나 이런 답을 또 다 적으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완전 틀렸는데 답만 희한하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과 답이 일치해야지 이제 어떤 점수를 주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라고요? 자, 이제 SQC 이제 처음 시간에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은 1차 때부터 2차를 미리 이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바로 뭐 한 달 정도 만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결국 1차 때부터 2차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좀 2차 때는 시험 기간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바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차 때부터 2차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미리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강의 들으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한 30%만 이해된다.
제가 지금 하는 이 1강도, 이 한 강도 어떻습니까? 30% 끝나고 나서 책 듣고 나서 30% 이해됐으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끝강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 강의를 또 다시 들으면 한 60%, 또 끝강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이번 강을 들으면 한 7, 80%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합격 수준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이 한 강을 계속 돌려보지 마십시오. 진도를 쭉 나가시고 끝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번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숲이 보이고 그다음에 응용까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요거는 뭐 약간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QCD입니다. QCD. 자,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품질이죠. 품질, 그죠? 퀄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트. 비용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딜리버리. 딜리버리 배달이죠. 배달, 그죠? 운송, 배달, 이렇게 납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QC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이런 그 업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품질 경영 기사가 생겨난 원인이 됩니다. QCD 퀄리티 굉장히 높아야 되고, 코스트 비용은 낮아야 되고, 납기는 제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이제 납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납기 제 시간에 또 못하면은 업체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2과목 통계적 품질 관리 2편 이렇게 우리 책에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SQC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SQC다 이렇게 합니다. SQC는 뭐냐면 Statistics Quality Control 이렇게 합니다. Statistics는 통계도 그죠? Quality 품질, 관리, 컨트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통계적 품질 관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통계라는 말 자체는 결국 우리가 통계 이렇게 되죠. 통계, 그죠? 통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거 모아서 계산한다. 이 말은 뭔가를 모아서 계산한다는 말, 한자적으로는 모아서 계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모아서 계산하는 어떤 방법에는 첫 번째, 공업 통계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좀 들으세요. 자, 1번에 공업 통계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샘플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샘플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업 통계가 더 부도를 나타내자면 샘플링은 공업 통계 내에 속합니다. 공업 통계가 훨씬 더. 자, 이 두 개는 뭐라고? 모아서 계산하는 방법에는 공업 통계와 샘플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공업 통계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샘플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런 공업 통계가 바로 SQC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영어로, 그죠? SQC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수리를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시게 되면 됩니다. 자, 항상 처음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라지 n입니다. 라지 n개. 왜 라지 n을 썼냐 하면 즉 대문자 n을 썼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자,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어미모자, 그죠? 어미모자, 굉장히 큰 어미모자, 어미집단이다 이 말이죠. 어미집단. 이 어미집단은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무한모집단과 그 다음에 유한모집단이 있는데, 무한모집단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품질 경영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커서 이게 뭐 다 이렇게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이게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무한모집단은 취급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유한모집단을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유한모집단을 취급하게 된다. 이렇게 볼 거고, 자,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 즉 흩어짐이죠. 표준편차, 그죠? 표준편차에 이제 관심이 있다, 분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우리 앞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평균이 지금 100이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2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강, 우리 회사는 철강을 만드는 회사인데, 평균, 즉
강도가, 철강의 평균 강도가 한 1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편차, 흩어짐 정도는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스파이를 써가지고, 이게 경장사를 한번 써, 경쟁사. 경쟁사의 어떤 그 철강의 강도를 보니까 얼마냐면은, 103이더라, 103. 그 다음에 1.7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경쟁사의 평균은 우리보다 강도가 더 높고, 흩어짐은 더 낮으니까, 더 작으니까, 어떠냐, 우리 회사 제품이 당연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돈을 한번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돈을 한번 투자해서 제품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죠. 유한 모집단. 이제 모집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뭔가 뽑는다 그랬죠. 제가, 그죠? 저번 시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 즉,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뽑아내어서 몇 개를 뽑아냈느냐? 스몰 n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n과 스몰 n은 그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라지 n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n은 뭐 한 10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뽑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를 좀 작게 그려도 되겠죠. 이거는 의미모자 모집단이니까 굉장히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고, 그다음에 요거는 작으니까, 예? 좀 더 작게 그려도 되겠는데, 사실은 뭐 요만큼 크기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n개를 뽑았다. 이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뽑은 거니까 샘플 또는 뭐 시료, 그죠? 시료 또는 뭐 표본실의 꼴꼴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샘플, 시료, 표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면 샘플, 시료, 표본도 거의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평균은 한 100 정도로 볼 수 있고, 표준 편차는 한 2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표준 편차는 실질적으로 이 샘플을 뽑아보면 2와는 약간 다른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뭐 샘플이든 그 다음에 모집단이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항상 두 가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중심과 흩어짐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고,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어디만큼 흩어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은 이 집단에 대한 특성을 잘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선을 보는데, 안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소개해봤는데 첫 번째, 키가 150cm다. 키가 150cm다. 자, 약간 실망합니다. 그죠? 이미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이번에 소개팅 하는데, 그 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알아요. 키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150이다. 이러면 실망합니다. 그러면 좋다. 몸무게, 퍼진 정도,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데, 키는 한 150 정도 되면 내가 뭐 이해하겠다. 몸무게는 80kg 나왔습니다. 80kg. 이런 거 어떻습니까? 됐다. 나 소개팅 안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딱 두 가지 정도인데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키, 중심. 키가 뭐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리면은 뭐 중심이죠. 중심. 자, 중심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퍼진 정도, 옆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퍼졌느냐. 이 두 가지 정보만 알더라도 결국은 그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통계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얘를 추정할 수 있죠. 그죠? 추리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우리 회사가 지금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쟁사의 어떤 제품이 103이고 17이 나왔다면, 야, 이거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틀림없이 질 것이 뻔한데 돈을 투자하자. 돈을 얼마 정도 투자했어요? 한 1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10억 정도 투자해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돈을 투자한 새로운 집단에서 평균이 얼마 정도 나왔냐 하면은 105 정도가 나왔어요. 105. 그 다음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그러면 과연
진짜로 이게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진짜 우리 이 모집단이 진짜 이렇게 바뀐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샘플을 뽑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게 105, 1.5짜리가 뽑혀서 이렇게 된 것이냐를 한번 또 계산을 검증을 해보죠. 그죠? 검증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아, 실질적으로 돈 투자한 가치가 있더라. 10억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105고 표준편차가 1.5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대리가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관리해 나가죠. 관리를 해 나갑니다. 관리 평균이 105고 그 다음에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안쪽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관리. 자, 이게 이제 관리도가 되겠죠. 나중에. 그죠? 자, 의미 자체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뭐,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되는 파트이긴 한데, 결국 뭐냐면, 이러한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시는 것과 저런 흐름 없이 그냥 책부터 보고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는 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이 있죠. 뭐냐면 이제 193페이지, 그죠? 책 페이지. 자, 이 데이터의 정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정리 방법. 자, 1번 모집단과 시료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는 어미모자 쓴다고 그랬습니다. 어미모자 이렇게 써서 모집단과 시료는 뽑은 것을 시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샘플이라고 하고,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모집단은 어때요? 조사 대상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큰 이런 그림, 동그라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표본, 샘플, 시료 또는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뽑힌 일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모집단이 무한대로 크면 무한 모집단이라고 하고 infinity population이라고 하고 모집단이 유한하면 유한 모집단 finite population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정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본다면 이는 무한 모집단이지만 수입검사, 출하검사, 공정검사 등이 대상이 되는 롯데는 그 크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유한 모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모집단은 무한 모집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한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럼 이 유한 모집단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롯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롯데는 제법 큰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자, 오늘 제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살짝 지우시고, 여러분들은 또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법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크게 그렸으니까 이 크게 그린 것은 유한 모집단 또는 롯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롯데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관심 있는 것은 중심과 흩어짐이다 했습니다. 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모집단, 즉 유한 모집단에서 평균은 어떻게 적냐면 이 뮤로 이렇게 적습니다. 뮤. 자, U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출발할 때 아래에서 길게 쭉 뻗어 올라가서 U자 적는 형태로 적는 것이 뮤입니다. 뮤. 그 다음에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자, 흩어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삼포라고 합니다. 삼포. 한자겠죠. 한자. 삼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통은 이걸 갖다가 흩어짐 또는 삼포는 우리가 분산 또는 뭘로 나타냅니까? 표준편차로 이제 많이 나타내고, 기호가 있습니다. 분산은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 표준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합니다. 자, 반대로 해서 표준편차 시그마를 제곱하면 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롯데고, 모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집단 중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유한 모집단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때,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얘들은 뭐냐 하면 결국 모집단에서 나온 수치다 해서 모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수입니다. 모수. 그럼 얘들이 어떤 거냐면 모수.
모집단에서 나온 숫자다 해서 모수다 이렇게 하고, 자, 야들은 그러면은 계산이 가능하냐? 계산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한 모집단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한하기는 하나 모집단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계속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대로 거의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 근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보니까 유한으로 우리가 취급은 하는데요. 바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뭔가를 이제 뽑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리오 표본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자, 여기에서 뮤에서 한번 가볼까요? 뮤에서 그럼 이게 뭡니까? 뮤가 뭐라고 그랬어요? 뮤가 바로 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 그죠? 평균은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자, 이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들 평균 이거 많이 쓰입니다. 평균은요, 자, X바다 이렇게 이제 X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X바. 이거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주셔야 되고, X바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이 X바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X바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땅땅땅땅 더하기 XN까지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그 다 더한 N으로 나누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기호로 나타낸 것이 시그마 XI 나누기 N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시그마 XI. 물론 이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뒤에 들으면 이제 쉽게 될 것이고, 이제 처음 들으니까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자, 평균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들 국어 30점 맞았고, 수학 40점 맞았고, 영어는 좀 여러분들 잘하죠, 그죠? 그래서 5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은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나누기 몇으로 하죠?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 하면 40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다 더해라는 뜻입니다. 다 더해라. 그래서 x1부터 xn까지 다 더하고 그 수만큼 나눈 것이 바로 평균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평균 계산하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평균은 저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위수 또는 중앙값, 중위값, 중위수, 중앙치,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건 말 그대로 크기대로 앞으로 나란히 시킵니다. 앞으로 나란히 쭉 시켜가지고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 조금 더 어렵게 합시다. 어렵게. 자, 2가 있고 1이 있고 5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야들의 중앙값은 이렇게 하면, 자, 크기 순서대로 쭉 일렬로 나열시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될 것이고,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3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앙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중앙값이다. 3이 중앙값이다. 자, 3이 중앙값입니다. 자, 이처럼 자, 1, 2, 3, 4, 5 5개 있죠. 5개. 5개 있는 것은 중앙이 홀수니까 중앙값이 3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짝수일 때는 어떡합니까? 자, 1, 2, 3, 4, 5, 6. 자, 이렇게 짝수죠. 짝수 6개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럼 3입니까? 4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중앙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 값이 바로 중앙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4. 자, 이것이 바로 3.5가 나오겠다. 그죠? 3.5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합니다. 홀수는 그대로 읽으면 되고, 짝수는 가장 중앙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앙값도, 즉 중위치도 바로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시 이렇게 봅니다. 유한 모집단에서 평균, 즉 중심을 나타내는 이 중심을 나타내는 것을
뮤라고 하는데, 이 뮤는 실제적으로 모수라고 하는데 구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거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는 것이 평균이 많이 쓰이고, 두 번째 중심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쓰이는 것이 중위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밖에 없느냐? 두 가지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드레인지라고 해서, 미드레인지. 자, 레인지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죠, 범위, 그죠? 그래서 미드레인지라고 해서 M을 우리가 하나 나타냅니다. M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194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대충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미드레인지, 범위 중앙치 이렇게 됩니다. 범위 중앙치 이렇게 되고요. 자, 이 M은 계산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맥시멈 되는 어떤 숫자와 미니멈 되는 어떤 숫자를 더해서 그냥 단순하게 2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뭐 4가 있고 5가 있다. 그러면은 미드레인지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큰 놈과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 두 개를 더해서 1 더하기 5에서 나누기 2 했다. 그럼 얼마가 나오죠? 6을 2로 나누면 3이 나오죠. 그럼 중앙값하고 같네요. 같죠, 그죠? 같게 나옵니다. 근데 1, 2, 3, 4 예를 들어서 1, 2, 4, 6, 8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놈, 제일 큰 놈 대해서 나누기 뭐 합니까? 2 하면은 9니까 4.5가 나오죠. 4.5. M은 4.5가 나오죠, 그죠? 근데 중앙값은 얼마나 나요? 중앙값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치해서 제일 중앙에 있는 얘를 읽으면 되는데 4가 나오죠. 4. 그러니까 이 얘를 바탕으로, 지금 네모 안에 있는 이 얘를 바탕으로 중앙수는 4고요. 미드레인지는 4.5가 되죠. 이처럼 다른 겁니다. 결과 자체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네 개뿐만 아닙니다. 5개, 6개 있습니다. 6개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빈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빈수. 자, 이것을 우리가 MO라고 합니다. MO. 거기 있죠, 그죠? 우리 책에도 최빈값, 최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데이터를 얘기하면 데이터.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이상이면 이 최빈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 데이터 N이 한 100개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최빈수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 값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한 2, 3개 있고, 여기에는 한 50개 정도 있고, 여기에는 한 20개 정도 있다. 그럼 요 구간 내에 가장 이제 많은 어떤 수치들이 들어가 있죠. 이 가장 많은 값들이 나타나는 이 값이 바로 이제 우리가 최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에 안 배우겠습니까만 도수분 보표에서 이 최빈수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하평균. 자, 다섯 번째는 기하평균. 자, 기하평균은 우리가 G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G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Geometric Mean이라고 해서 G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으면 다 곱합니다. 우선 여기는 다 더했는데 x1 곱하기 x2 곱하기 다 이제 곱해요. 곱하기 xn까지 곱해서 다 이제 곱했죠. 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n분의 1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 곱하고 난 다음에 n분의 1승을 한 것이 바로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1차 때 다음 중에서 기하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하평균을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평균 얘입니다. 얘. 중심의 척도는 평균입니다. 얘를 거의 90% 이상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얘들은 그냥 때에 따라서 적용 조건이 약간 다르죠.
예, 최빈수 같은 경우는 뭐 도수분포표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미드레인지 구하시오 하면 이 공식, 기하 평균으로 구하시오 하시면 이 공식, 중앙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뭐냐, 기하 평균이 있고, 마지막이죠. 이제 여섯 가지 있다 그랬으니까 조화 평균이 있습니다. 조화 평균. 이 조화 평균은, 조화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모니죠. 하모니. 조화 평균 이렇게 하고, 하모니니까 H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H, 예,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우리 소수점이 많을 때, 그러니까 뭐 1이고 100이고 2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 많을 때는 그냥 평균 사용하면 좋은데, 조화 평균이 많을 때 0.1이다, 뭐 0.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 역수로 더하는 것이, 역수해버리면 0.1이다 하면 역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수하면은 뭐 바로 1 나누기 0.1이 되니까 10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정수값이 나오니까, 아, 조화 평균은 이처럼 소수값이 많이 나올 때, 즉 1보다 작은 값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도록 이제 개발이 된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역수를 더하죠. 역수. x분의 1, 그죠? 아까 0.1 같으면은 이걸 역수를 다 더해서, 역수를 다 더해서 일반적으로 다 더하고 난 다음에 n을 하면은 평균이 나오죠. 그죠? 다 더하고 나오면 n을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데, 얘는 이미 역수를 더해서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분의 1을 합니다. 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x분의 1 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조화 평균이고, 의미 자체는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하고,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하고 난 다음에 n으로 나누고 다시 분의 1, 즉 다시 역수를 취한다. 그 개념이 조화 평균이 됩니다. 쓰는 용도는 소수점이 많을 때, 수치가 작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하 평균보다는 조화 평균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기하 평균 덜 나오고요. 그다음 최빈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도수분포표 하면 나오고, 얘들 2, 3, 5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나오고, 조화 평균은 한 번씩 나옵니다. 1차 때 나옵니다. 2차 때는 뭐 구하라,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뭡니까, 저걸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중심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고, 6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흩어짐, 즉 산포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분산, 즉 모수에서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나타내는데, 얘도 역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산포, 즉 뭡니까, 이제 뽑아가지고 어떤 그 시료나 이런 데서 이제 뽑아가지고 보통 시료의 분산이나 시료의 표준 편차를 이제 많이 구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죠. 자, 시그마 제곱이나 시그마를 그 상태로 다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료의 분산, 예? 시료의 분산이나 시료의 표준 편차 될 겁니다. 시료의 분산은 자, 스몰 s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모수에서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냈죠. 시그마 제곱, 그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낸다? 예, 스몰 s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시료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면 s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될 거니까 그렇게 나타내고, 공식은 n-1분의 라지 s다 이렇게 하고, 라지 s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라지 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지 s. 이 라지 s 일단 공식은 요거는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요즘은 이걸 갖다가 이제 v라고도 합니다. v.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v를 불편분산이라고 했어요. 불편분산. 자, 스몰 s는 n-1 라지 s를 루트 덮으시면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될 거니까, 그죠? 루트 덮으시면 전체를 제곱하면 그냥 루트가 벗겨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v가 됩니다. 루트 v를 제곱하면 얘가 되죠.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제곱을 하면 갑니다. 단순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료의 분산이나 시료의 표준 편차, 즉 s제곱과 s, 얘들이 바로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죠. 그죠? 그런 값들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죠. 자, 뭐 어떤 값들이 있냐면은 1, 2, 3, 4, 5. 뭐 xi라는 값 중에 2, 4, 1, 3, 5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바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평균 x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x바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더해서 그 수치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x바는 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몇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5로 나눠주죠. 그죠? 요거 다 더하면 15거든요. 15 나누기 5 하시면 바로 3이 나옵니다. 3. 이 평균이죠. 이 집단의 평균입니다. 이 집단의 평균이고, 그럼 분산을 계산하시오. 분산 x제곱, 야를 계산하셔야 했거든요. 야는 바로 계산을 못합니다. 바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바로 조상벌 되는, 즉 S의 조상벌 되는 라지 S를 계산합니다. 라지 S. 대문자 S를 이제 계산하게 되겠죠. 이 대문자 S는 어떻게 읽느냐면 편차 제곱합이라고 있습니다. 편차 제곱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시죠. 평균이 3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의 평균이 3이 나왔어요. 3. 첫 번째 데이터 2죠.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인데, 첫 번째 데이터와 평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편차 제곱합인데 차이의 제곱합입니다. 2와 3의 차이의 제곱. 두 번째 데이터 4와 3이죠. 4와 3의 차이의 제곱. 세 번째 데이터 1과 3의 차이의 제곱. 네 번째 3과 3 사이의 제곱. 물론 0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5와 3의 제곱을 다 더해라 합입니다. 합. 이게 바로 라지 S입니다. 굉장히 쉽죠. 편차 제곱합. 각각 평균과의 차이를 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해서 더해라는 말입니다. 편차 제곱합. 말되죠. 그죠? 말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라지 S다. 그럼 라지 S 공식은 쉽겠네? 쉽죠? 왜 쉽습니까? 자, 각각 데이터에다가 xi에다가 빼기 뭘 뺐습니까? 3. 이거는 기호로 나타내면 x바 되죠. x바. 각각의 데이터와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해라 하는 것은 오늘 기호 하나 배웠죠. 기호.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갈로 열고 xi-x바의 제곱. 이것이 바로 편차 제곱합의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는데, 자, 이 공식에서 이제 풀어나가요. 자, 우리 라지 S는 시그마 xi-x바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풉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제 푸는 방식 아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갈로를 풀면은 시그마 있고, 자, xi 제곱이니까 xi의 제곱. 자, 그래서 x만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바 x 더하기 야의 제곱이죠. x바의 제곱.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저거 뭐 하셔야 됩니까? 하면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요게 요렇게 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만 따라오시도록 합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하고 이 괄로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의 제곱이 될 거고, 시그마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배의 x바 시그마 x가 됩니다. 시그마 x.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x바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해가 잘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균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갈로를 풀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제가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한번 하죠. 자, 여기에는 데이터의 제곱이죠. x 데이터의 제곱. 요거는 평균의 개념이에요.
평균은 어떠냐면요. 평균은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가 없는 것들은 평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시그마 x제곱 두 개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x바는 평균의 개념이니까 어차피 무언가를 다 해도 평균이니까 시그마가 앞에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라는 요것은 시그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시그마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x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x바의 제곱이 그냥 나오고, 뒤쪽에는 항상 1이 있죠. 뒤쪽에 1이 있습니다. 1 곱하기 x바의 제곱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그마가 그냥 이렇게 뒤쪽에 붙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이제 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부터, 예? 1이 10개 있으면 다 더하면 10이죠. 그죠? 2를 다 더하면 되겠네. 2를 다 더하면 1을 10개 있으면 다 더하면 10. 1이 20개 있으면 다 더하면 20이죠. 몇 개 우리가 뽑았죠? n개 뽑았죠. n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되면 시그마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자, 요거는 평균이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평균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봤죠. 요겁니다. 요거 시그마 n분의 시그마 x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에 n분의 시그마 x에다가 또 시그마 x가 있잖아. 또 그럼 시그마 x죠. 그죠? 더하기, 자, x바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시그마 x바의 xi의 제곱이고,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1을 10개 더하면 10이고 1을 20개 더하면 20이니까 결국 n입니다. n. 이 자체는 n이 되죠. n.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보면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시그마 x, 글자가 잘 안 되네. 시그마 x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더하기, 얘는 n의 제곱이고 풀면, 그죠? 여기 n의 제곱이고 시그마 x의 제곱이고 요렇게 날아가서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 되겠죠. 한 단계 더 써야 되겠네요. 시그마 x 마이너스 2고 이거는 1이니까 뒤에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라지 S죠. 라지 S입니다. 라지 S. 그래서 이 라지 S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되냐면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참고 정도로 하라, 읽어보라, 별표 1개, 별표 2개짜리, 별표 3개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3개짜리는 1차, 2차 다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2개짜리는 1차에 치우쳐 많이 나오든 2차에 치우쳐서 많이 나오든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별표 1개는 그것보다 덜하고 읽어보라,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하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밑줄 거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별표 3개짜리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S 편차 제곱합은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이렇게 이제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외우시도록 하시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n분의 시그마 x의 저 부분을 나중에 이제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CT라고 합니다. CT. 우리 병원에 가면 CT 찍죠. 그죠? 그 CT가 아니라 우리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CT 또는 CF라고 합니다. CF. 자, 이것을 우리 수정항이라고 합니다. 수정항이라고 하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중에 이제 그 실용계획법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볼 때 이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이제 들고요.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프실 것 같고, 자, 평균이 있었죠. 자, 이제 평균이 있었습니다. 평균, 그죠?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미드레인지, 최빈수,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있는데, 얘들은 중심을 대표하는 값인데, 이렇게 이제 계산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모수라고 그랬죠. 모수는 모집단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을 모수라고 그랬으면, 얘네들과 그 다음에 지금 역시 하나 더 배웠죠. 그죠? 치료의 분산과 표준 편차, 얘네들.
즉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을 다 합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통계량. 즉 모수에서 끌어내서 만든 그 계산한 값이 아니라 이제 시료에서 계산한 이런 값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모수를 우리가 추정을 많이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본격적인 책에 따른 본격적인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책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는 뭐 194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산술평균, 시료평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조합평균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195페이지를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뭐 아무래도 뭐 3포가 있습니다. 3포 그죠? 편차 제곱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시료의 분산 V 또는 S 제곱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제곱합 라지 S를 자유도 요거 자유도 또 한번 보시죠. 자유도를 n-1 우리가 자유도라고 합니다. n-1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n-1을 요걸 자유도라고 하고 나중에는 new V자 비슷합니다. V자 이걸 갖다 nu 또는 new 이렇게 했습니다. V자 비슷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new 또는 nu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3번에 표본 표준 편차 또는 시료 편차라고 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4번에 보면 범위라고 있어요. 범위. 이 범위는 3포의 척도로 역시 사용합니다. 여기는 지금 시료 분산과 표준 편차만 나타냈지만 범위는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보죠. 2, 4, 1, 3, 5가 있다면 범위 제일 큰 놈 빼기 제일 작은 놈이 범위입니다. 제일 큰 놈 요놈, 제일 작은 놈 요놈 두 개 빼면 5 빼기 1에서 4가 바로 범위입니다.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굉장히 쉽고요. 자, 5번에 변동계수, 변이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CV 또는 VC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약간 뭐 자, 요런 부분이죠. CT, CF 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기에서 한 단계 약간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CV 또는 VC는 X바분의 스몰 s 곱하기 100%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단위가 다른 두 자료의 3포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스몰 s는 뭔가요? 요거죠. 요거 스몰 s. 그 다음에 스몰 s 나누기 x바죠. x바 그죠? x바 평균이죠. 그걸 갖다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100%,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변동계수, 변이계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포를 구하는데 사용한 어떤 그 통계량 값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1차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에서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아닌 것은 해서 1번에 뭐 평균, 2번에 중앙값, 3번에 최빈값, 4번에 변동계수 이러면 변동계수는 3포를 나타내는 즉 커트짐을 나타내는 통계량 값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